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글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월요일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리얼미터는 전화 면접이 아니고 자동응답 이른바 ARS 조사인데 20일에서 21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은 탄핵 인용이냐 52.0 탄핵 기각에 찬성하느냐 45.1 6.9% 엄청나게 좁혀진 거 아닙니까? 전에는 뭐 20, 30% 차이가 났었는데. 그렇죠. ARS 조사니까 어떻게 보면 별 차이는 없는 거예요. 뭐 6% 차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몇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둘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팽팽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도 정권 교체가 49.0 정권 연장이 45.3으로 3.7% 이것도 그렇죠.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 42.7 민주당은 41.1로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이 또 역전됐어요. 앞섰습니다.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헌재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식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가 50.7 불공정하다가 45.0까지 올라갔습니다. 5.7% 차이인데 이것은 과거 갤럽에서 40%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41%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의 거의 절반 정도가 헌재를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헌법재판소 하면은 이 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잖아요. 헌법을 판결하고 그 탄핵에 대한 그 마지막 판단을 하는 그 단심제 기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헌법 심판을 하면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이상의 신뢰를 잊어버려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너무 엉터리처럼 하고 뭐 형사 진술한 거 같은 것도 그냥 갖다가 막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초시계 갖고 말 끊고 그냥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신속성 중요하다고 저렇게 서두르는데 사실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성 아니겠어요? 정말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려면은 증거조사라든지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로 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헌법재판소 재판을 벌써 증인신문 다 끝내버렸어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차례를 했는데 그렇죠. 이건 11차례로 끝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뭐 이게 다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짬짬이가 되어 이런 있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체적인 진술이 홍장원 메모가 5개나 있다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장난이거든요. 그 원본 안 봤습니까? 그게 지령이 기억하는 것이지 그게 글씨입니까? 그런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증거라고 그거를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곽종군이라고 그 뭐 특수전 사령관 왔다 갔다 하고 눈물 질질 짜고 또 회유하고 공익 신고자 만들어준다고 회유하고 박범계 뭐 이런 사람들이 달라들었어. 김병주. 그런데 우리가 특전사 하면은 그래도 그냥 뭐 병사들도 야 대단하다고 했는데 사령관이라는 인간이 찔찔 울고 그게 사령관입니까? 저 군인연금 이병만도 저 군인연금 못하요 하고 찔찔 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저거를 또 증거로 채택하는 저 헌법재판소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학계의 테두라는 이른바 아주 권위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교수가 허영 경희대 석자 교수 아닙니까? 유명한 교수죠. 독일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독일에서 법학 박사 받는 것은 정말 독일이 학위 잘 안 줍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독일, 일본 박사들은 유명합니다. 예. 정말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박사는 대충 줘가지고 니네 한국 가, 얼른 돌아가. 이게 목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베트남이나 어디서 오면 웬만하면 박사 줘갖고 그렇죠. 거기 가서 교수해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독일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독일에서 교수를 하다가 연세대에서 주로 교수를 오래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희대 지금 석좌 교수로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정말 설득력 있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주 그냥 헌재를 직격탄을 날렸더라고. 그렇죠. 이분이 1988년에 헌재 만드는데도 사파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학회 대두니까. 그렇죠. 헌법 교과서도 쓰고. 예. 옛날에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 헌법 강의할 때 도덕 강의 수강이 도강이 그렇게 많았죠. 많았잖아요. 도강.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동길 교수하고 세 명이 이 전국적인 인기 있는 교수였답니다. 저희도 과거 조순 교수가 서울대에서 교수할 때 도강 많이 했습니다. 그냥 경제학 좀 해야 어디 밥 먹고 살겠다 하고 가다 보면 이제 정식 수강에 차버리니까 할 수 없이 수강 신청 안 하고 가서 강의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강이라고 그러죠. 근데 허영 교수가 아주 그렇게 워낙 헌법학 강의가 유명해갖고 도강 인원이 수강 신청 인원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영 교수의 핵심은 저는 그거 같아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요. 이거예요. 국가 긴급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도 비상이냐 아니냐를 하는 것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래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왜 헌법재판소가 이게 맞냐 틀리냐를 하냐는 거죠.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여튼 그게 앞서야 되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은 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지금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을 하고 있대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서 뭐 근거 없는 진술 증거. 검찰에서 진술 증거 갖다가 그걸 증거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홍장원 메모라든지 곽종근 그 회유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실체적 규명이 되고 나서 선고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실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한데 대질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데 아니 몰라 하고서 지금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믿겠다는 거죠. 이게 나라의 미래를 놓는데 저는 저희 허영 교수가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지금 허영 교수는 법 위반이 10가지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검사의 그런 진술 조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채택해버리고 그렇죠. 수사나 재판 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문건 송부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건 그렇죠. 송부 촉탁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갖다가 증거로 채택하고 이런 것들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냈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게 두어 가지가 되고 내란죄 철회라든가 뭐 발언권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거 다 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일 핵심이 탄핵의 핵심이 내란죄인데 내란에 대해서는 또 저 국회 측 대리인이 얘기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하신 데에 따라서 내란죄를 뺐다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저 민주당하고 짜고 했다는 게 지금 내통했다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내란죄를 뺀 게 드러난 거죠. 왜 내란죄를 민주당에서 핵심을 뺐겠어요? 왜 찐빵이 안고를 뺐겠어요? 내란죄 있으면 더 길어지니까 이재명 선고 전에 빨리 끝내려고. 헌법재판소가 놀아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허영 교수는 민주당이 내란 옹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런 질문을 김윤덕 기자가 하니까 그 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석기 당 뭐 저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그 해산했잖아요. 그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내란 어떻게 보면은 이
만들어는 정당이나 없는 내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줄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해갖고 이게 실질적인 내란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죠. 비상계엄을 원인 제공을 민주당에서 하고 비상계엄 한 다음에 그걸 또 내란으로 억지로 몰고 간 거예요.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내란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총을 뭐 쏴서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내란 수견이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바로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특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 심판 결과를 들어서 이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포기한 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개탄을 금치 못한다. 어떻게 4대4가 나오느냐.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지 이틀 됐거든요. 그러니까 허영 교수도 그걸 이틀 된 지적했지 사람을 탄핵한다는데 일을 했어야지 탄핵을 하죠. 그 놈이 내 놈이나 돼요.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숙 그도 인터뷰 보니까 한심한 게 탄핵을 만들었던 국회는 정부 예산 변호사를 1억 2천 타와서 쓰고 자기네 좌파 변호사 고용하고 이진숙은 자기 돈 썼다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돈 뭐 6천인가 7천을 썼대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써서 변호사 쓰고 국회에서 지금 29건을 탄핵했잖아요. 그거는 다 정부 예산으로 쓴다는 거예요. 국회 예산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우리 헌법 밖에 누가 보더라도 최고 권위자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가 헌재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질책을 한 것 아니냐. 헌재가 공정성을 상실했다. 더군다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89세, 한국 나이로 90세, 36년생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띠동갑이자 24살 차이.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총기를 갖고 이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나무랐다는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좀 이 얘기를 좀 경청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